자, 빌드 10쪽 펴봅시다. 빌드업. 주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서 이제 수식화하고 성질로 풀어가며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니디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잘못 알고 있던 거나 이런 것들, 발레나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솔루션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AN의 극한값이 이제 수렴한다 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A의 n 플러스 1도 수렴을 하죠. 또 A의 2n도 수렴한다고 써도 되죠. 어차피 무한 번째항이 수렴하니까 무한 플러스 1번째항이나 2무한 번째항이나 다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근데 거꾸로 2무한 번째항이 수렴한다 해서 AN이 수렴한다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얘가 수렴할 때 AN이 수렴한다는 틀리지. 왜냐면 얘는 이제 짝수 번째에 대한 것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홀수 번째항들의 상황이나 혹은 전체 수열의 상황이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열을 나열해 봤을 때 이 넘버링이 가지는 좀 특수성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서로 간의 수렴에서의 포함 관계. 근데 얘는 이제 모든 애들이 다 수렴한다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다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순서상 이 과정은 맞죠.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수렴합니다 라고 줬으면 그냥 알파로 여러분들이 그 수렴값을 지정해 놓고 그냥 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확장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 가지고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거, 뭐 나눌 때는 분모로 가는 애가 0이 아닌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써있죠. 짝수항이 수렴한다 해서 홀수항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홀수항이 수렴한다 해서 짝수항이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정리. 그 AN보다 BN이 클 때 리미트 AN은 리미트 BN과 크거나 같다. 등호가 생기지. 그 부분. 그래서 부등호 등장하면 샌드위치 정리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풀면 되겠죠. 일단 밑에 이제 뭐 네가 몰랐던 발례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기출 풀다가 기니디 합답형 문제 풀면서 좀 수집할 것들이 있으면 적어두시고 옆에 뭐 1번 문제 같이 반송고 1번 문제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n-1의 an이 3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4n 곱한 an 플러스 1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 이건데 이게 이제 객관식이면 사실 그냥 야매로 풀죠. an은 2n 빼기 1분의 3이라고 그냥 정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정석 풀이는 얘를 어떤 bn이라는 수열로 정의를 하자. 그런 다음에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다른 수렴하는 어떤 수열과 사칙 연산을 해서 얘를 만들어 가지고 수렴값을 재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너무 투머치고 어차피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넣어도 2n 빼기 1분의 3으로 넣어서 4n 곱해서 12n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고차 개수비로 2분의 12 해가지고 6만 쓰면 큰일 나죠. 뒤에 플러스 1까지 계산해줘야지. 그래서 7이 답이지. 6해서 틀린 애들도 꽤 있었어요. 아찔하다. 그 다음 뭐 2번이나 4번처럼 부등호 나오면은 샌드위치 정리 푸는 문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극한의 성질과 꼴파악
여기도 어쨌든 수투에서의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이 수열의 극한. 이제 부정형 푸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괄호 1번은 극한의 성질인데 그 리미트 어떤 an이 무한대라고 제시를 했으면 얘는 이제 어떤 수열을 나누어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리미트 bn이 3이다. 이거 두 개 줬으면 리미트 an분의 bn이 무한분의 3이니까 0인 거 이용해서 풀라는 이런 컨셉이 많죠. 네, 1번이고 밑에 괄호 2번에 어차피 이제 부정형이라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은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다루니까 0으로 그러니까 0과 관련된 부정형은 잘 안 나오죠. 뭐 0분의 0꼴 이런 거는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최고차 개수비랑 그다음에 유리와우 최고차 개수비 그거에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풀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서 루트 빼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얘를 루트를 벗기고 싶은 게 유리와의 목적이니까 여기에 뭐 이런 2차식 있으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1 정도는 추가해서 루트 벗겨가지고 n-1로 만들어서 이 뒤에 거랑 바로 계산해도 괜찮다. 이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3번에 등비수열의 극한은 숫자의 파워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3의 n승하고 마이너스 4의 n승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얘가 이제 더 크죠. 무한대를 했을 때. 그래서 얘의 최고차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 그걸로 푸는 거고. 자, 옆에 5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시그마가 나와 있는데 이거 5번 한번 지금 풀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5번 풀 때 알아야 되는 게 등차 수열 합 아시죠? 등차 합 S에는 Pn제곱 플러스 Qn과 같은 형태로 써지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거기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가 n제곱 빼기 3n이단데 시그마에서 얘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나오면 1항부터 n항까지의 이것을 일반항으로 쓰는 수열의 합이죠. SN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보통 편의상 SN이라 부르지. 근데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등차 수열이죠. 누가?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n 집어넣은 n 플러스 1분의 an이 이거를 SN으로 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SN 빼기 SN-1로 풀어도 되지만 등차 수열이면 그래도 좀 빠르게 요 P가 하는 역할이 공차의 반이죠. 그래서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QN과 같은 형태로 SN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미분한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가 떨어져서 DN이 되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n의 개수인 모양이잖아. 그래서 요 공차 구하려면은 여기다 2배를 해도 되지만 미분해서 얘가 여기 곱해지면 이거 미분하면 A, N, D가 찾으실 때 얘 미분해서 2PN 플러스 네모 이런 느낌으로 바로 가는 게 좋다. 얘도 미분해 2N이죠. 그죠? 미분하면 2N이지. 그러면 일반항도 2N으로 시작을 한다고. 플러스 네모인데 우리가 S1과 일반항의 첫 항이 같다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마이너스 4죠. 이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해요. 수원, 등차수열하고 시그마 관련된 단원 해서. 여기 단원은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원에서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등차수열 정도는 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은 얘 미분해서 2n 플러스 네모인데 잃는 거 똑같게끔 네모값 정한다 하면 일반항 바로 구해지죠. 그럼 an이 n 플러스 여기다 갖다 곱한 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an에다가 n제곱 나눠서 리미트 하라 했죠. 그럼 최고차 개수비니까 2차항의 개수비 해주시면 2가 나오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면 수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과 1을 보통 경계로 조사를 하지.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는 수렴 조건은 이렇게 가지만 급수에서는 수렴 조건이 첫 항이 0이거나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 미만이죠. 1을 포함하지 않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차이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냐 급수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R, n승 꼴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그럼 이 R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어디에 있는지 이제 따지라는 거죠. 그리고 x의 n승 꼴을 포함하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똑같고. 사실 개념은 이게 다고 이거는 뭐 아실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시험 범위가 일단은 수열의 극한 급수 거기란 말이지. 그래서 30번으로 이거 많이 내요. x n승꼴 포함하는 거 이따가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석할 때도 사실 개념상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고 얘네가 마이너스 1과 1 경계로 잘 푸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시면 논술형 2번으로 나왔던 8번 문제 반송고 기출인데 함수 fx가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2에 2n 플러스 1승 그리고 x 플러스 1에다가 4b에 x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승 분의 2에 2n 플러스 1승 곱하기 x 플러스 a에 x 빼기 1에 2n 플러스 1승 이라고 하자. 다음 질문에 답하시고 x범위에 따른 함수 fx를 다 구하시고 그 fx 자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랬죠? 그러면 이 부분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를 적용했을 때 2의 2n승 그러니까 2의 2승이 미치죠. 4가 발산하는 이제 숫자 파워에서의 값이고 여기도 4가 발산하는 주체에서의 가장 큰 숫자 값이죠. 여기서는 x 빼기 1의 제곱이 여기서도 x 빼기 1의 제곱이 발산하게 하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이 4일 때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네가 더 클 수도 있고 얘네가 더 클 수도 있고 얘네들이 같아서 합산해서 봐야 될 때도 있고 그거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짜잘하게 플러스 1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이런 거 붙어 있는 거는 다 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면은 2 곱한 4의 n승인데 x 앞에 빼놓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1승은 x 빼기 1이니까 a의 x 빼기 1이 떨어져 나와 있고 x 빼기 1의 제곱의 n승이지. 밑에 것도 2 떼고 x 플러스 1 4의 n승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승은 얘 분의 1이니까 x 빼기 1 분의 4b 하고 x 빼기 1의 제곱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4가 될 때를 찾아야 되잖아.
x 빼기 1의 제곱이 4가 될 때. 그럼 x 빼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를 찾아야겠죠. 그럼 x가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 x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되는 거지. x가 3이면 얘랑 합쳐지겠죠? 4의 n승이 되니까. 그때는 최고차 개수비로 수렴할 거고. x가 만약에 3보다 작아. 뭐 2야. 그럼 얘가 1의 제곱이니까 1의 n승이거든. 그럼 1의 n승은 4의 n승과 비교했을 때 무시당하죠. 그럼 얘네들의 최고차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 그거라고. 그죠?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이 경계이기 때문에 fx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가 3보다 클 때, 그때는 얘네가 이제 발산의 주체죠. 절대값이 크니까 수치에. 그래서 얘네들의 최고체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지. 그럼 x 빼기 1분의 4b분의 a의 x 빼기 1로 수렴하니까 4b분의 a의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2차 함수로. 그 다음에 이제 x가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3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얘네들은 4의 n승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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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리에 다 들어가잖아. 그럼 3 들어갔을 때랑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는 다르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여기 내용은 귀찮아도 우리가 마이너스 1,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이 원래는 1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풀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 사이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5번 다 나눠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도. 왜냐면 실제에서는 1과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거든. 3과 마이너스 1이 경계니까. 그래서 x가 3일 때는 어차피 얘네도 4n승 4n승인 건 파악이 됐으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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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개수를 다 묶이는 거죠. x에다 3 다 넣어서. 얘 3 넣으면 6이고 3 넣으면 2a, 3 넣으면 8, 3 넣으면 2b, 8 플러스 2b분의 6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분모 다 2로 나누는 게 낫겠네. 3 플러스 a, 그 다음에 4 플러스 b 되겠지. 이거를 서술형에 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풀이 과정에 쓸 게 좀 많잖아.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 0으로 수렴하죠. 얘네들이 더 작지, 얘네들보다. 얘네들의 최고체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지. x 플러스 1분의 x겠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이 아까처럼 x에 마이너스 1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4b니까 마이너스 2b겠네. 마이너스 2b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니까 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b분의 1 플러스 a겠죠.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건 위에서 했죠. 얘는 그냥 같이 해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4번에 거쳐서 정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2번에는 f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x값을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야. 그럼 3에서는 연속이어야 되잖아. 3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3 넣고 3 넣고 3 넣고 다 똑같다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서술형이면 조금 형식적으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그 다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 f3 이게 다 같아야 하므로 라고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3 넣고 3 넣고 3 넣고 똑같다 풀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4분의 3이네. 그게 지금 좌극한이죠. 우극한은 여기다가 3 넣는 거니까 2의 제곱 4, 4 약분한 b분의 a고, 함수값은 여기다가 3 넣는 건데 그냥 얘네 4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a. 요거 하나 풀고 얘랑 얘 갖다 한번 풀고 그럼 a, b 나오겠지. 근데 a, b 사이에 그냥 관계식만 구하라 했네? 그럼 이거만 하면 되겠네요. 3b는 4a. 고3 내신은 아무래도 수능 특강 연계율이 좀 많아서, 그리고 모의고사랑, 그래서 이 빌드업에다가는 24랑 25년도 기출만 넣었어요. 그래서 한 100문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과목은 200개인데 150개에서 한 200개인데 우리는 100문제 정도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서 수능 특강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0번하고 11번 볼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 여기 10번, 11번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 13번 그 4개가 좀 어려워서 그 4개는 좀 다 볼 거거든요. 일단 10번, 11번 10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일단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유리화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시라고. 그럼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b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을 쓰면 n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지. 그래서 루트랑 제곱 털고 n 플러스 2분의 b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빼기 n 있으니까 n 지우면 2분의 b. 그리고 앞에 a. 그럼 2분의 ab죠. 수렴값이. 그게 2다지. ab가 4다. 풀이를 줄여. 사소한 데서. 유리화는 꼼꼼충 되지 마세요. 꼼꼼충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AB 곱해서 4니까 1, 4, 2, 2, 4, 1.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B분의 A와 A랑 B의 크기 비교네. 그래서 그냥 B분의 A랑 A하고 B를 만들어버려. 4분의 1, 1대 1 싸고 2분의 2, 1일 때 2, 2고 1분의 4, 4일 때 4, 1이지. 그럼 대장이 누군지만 보시면 되잖아.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얘네요. 여기서는 얘네 둘이고 여기서는 얘네 둘이지. 그래서 수렴값 보실 때 그리고 이런 플러스 1도 사소하지만 따로 쓰는 습관. 최고차 계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B가 대장이니까 얘가 대장이면 얘가만 커지겠죠.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이때는 수렴값이 0일 거고 그 다음에 A랑 B가 대장이면은 얘네들이 대장이니까 이거 플러스 1도 A로 따로 쓰시면 최고차 계수비 하면 A네. 그러면은 2로 수렴하는 거고. 요거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최고차 계수비 하고 그 다음에 A도 동류항이니까 얘까지 묶여서 봐야죠. 그래서 B분의 A분의 B분의 A의 플러스 A인데 어차피 그게 다 4잖아. 그래서 4, 4,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왜 4라 썼지? 미쳤다. 미안. 최고차 개수가 1이죠, 이거. 1분의 4 더하기 4니까 8로 수렴하는 거지. 최대값, 최소값. 이건 조금 쉬운 편이었고, 옆에 11번은 동탄고 기출이었는데, 모든 항이 실수인 두 수열 AN, BN이래. 실수인 AN과 BN이 있대. 그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승은 AN 플러스 BNI래요. 근데 이게 또 고1 수학인데 너무 또 고1 수학 감성에 젖으면 안 돼요. 물론 막 I의 거듭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 막 조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건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을 담당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I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개 단위로 주기성이 있어서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그거 4개 가지고서 뺑글뺑글 돌죠. 근데 이게 2루트 2분의 1 플러스 I면 이걸 거듭 제곱해봐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거 하면은 계산이 너무 빡세죠.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 이런 I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근데 여기까지 일단 봐놓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구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그럼 그거는 2로 묶어서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플러스 6분의 1의 n승 분의 3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n승.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죠. 그럼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게 사실 an 제곱 bn 제곱하고 an 플러스 1의 제곱하고 bn 플러스 1의 제곱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거든. 1차이 나는 실수분과 허수분의 제곱들의 관계. 근데 그렇다고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한의 상황에서 볼 건데 초반에 막 아무리 조사를 잘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2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만 하더라도 얘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보죠. 초반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결국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렴값을 가지고 풀자라는 거지. 얘 초반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상황을 보는 게 메인이 아니야. 그건 고1 수학이고. 그래서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계산하다가 막 욕 엄청 하거든. 근데 이게 그럼 무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 an과 이제 an 플러스 1, 그러니까 1차이 나는 관계? 그게 무엇이냐 이거거든. 근데 지금 n승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n 플러스 1승일 때도 한번 써봐. 내가 a의 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이 궁금하잖아. 걔네를 구하려면 2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n 플러스 1승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얘한테 얘를 하나 더 곱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을 이렇게 쓰자고. 이거잖아 지금 하라는 게. 그죠? 그때 실수분과 허수분 보자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미 뭐기로 했냐면 얘라며.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an 플러스 bn i를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실제로 진짜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과 n의 관계, 그 다음 항과 현재 항의 관계를 보라고 하면 n번 항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n 플러스 1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결과만 이거 그대로 끌어와서 이걸 전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됩니다.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전개하는 거죠. 그럼 2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an을 곱하면 an이 1하고 만날 때랑 i하고 만날 때 우리는 어쨌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해서 쓰고 싶거든. 애초에 계산하시면서도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루트 1분의 1하고 an 곱하면 이렇게 되고 i랑 곱하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ni한테도 곱해질 때 똑같겠죠. 2루트 2분의 1이 bni하고 곱해지면 그때는 2루트 2분의 bni가 돼. 그럼 이 자리로 가야죠. 플러스 bn. 그 다음에 2루트 2분의 i가 bni랑 곱하면 i 곱한 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n이 나오겠네. 그래서 컨셉에 맞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분리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가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인데 나는 제곱하고 싶다며. an 플러스 1도 제곱하고 싶고 bn 플러스 1도 제곱하고 싶고 제곱하세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분모가 8 분의 an 빼기 bn의 제곱이니까 an의 제곱 빼기 2an bn에다가 플러스 bn의 제곱이 되는 거고 bn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8분의 가운데 항의 부호만 다르겠네. 근데 나는 an 제곱, an 플러스 1의 제곱하고 bn 플러스 1의 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잖아.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면 이거 지워지네. 그러면 an 제곱 8분의 n이 합쳐지면서 4분의로 가서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 되겠는데 이게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의 제곱에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의 4분의 1배 넣으라는 거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실 이거는 왜 줬나 싶죠? 0이잖아. 이거 최고차 개수비 하라는 거예요. 2분의 4분의 3. 그래서 답이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 시시한 걸 풀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좀 이제 괜찮은 것만 선별해서 갖고 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병 느끼세요. 아시겠지? 어려워 쉽진 않지. 근데 이게 수열의 극한이니까 단원이 여러분 지금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지 수열이 아니야. 규칙성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규칙성 분석은 수원이죠. 수열. 수열의 극한은 무한의 상황일 때 어떠냐니까 n 플러스 1과 n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법은 얘네들이 한 칸 차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푸는 문제도 있다. 자, 다음 넘어가면은 12, 13번 다 풀 건데 그 13번이 오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 좀 억울해. 이게 원본이 잘못됐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시험 중에 수정을 했더라고. 씨발. 아니 어쩐지 내가 집에서 수학 문제 푸는데 수업 준비하려고 푸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약간 자책을 존나 했어.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이제 주변 수학 학원에다 연락해 봤어, 내가. 이게 좀 이상한데 했더니 이제 시험지 갖고 있는 거 같이 다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 오류였어가지고 수정이 됐더라고. 이게 작년 3모 30번이었습니다. 13번이. 근데 거기에서 뭐를 수정해야 되냐면요. 하나만 바꾸면 돼. 13번에 fx는 0부터 4 사이일 때 거기까지는 맞거든? 근데 fx는 f4-x라 돼 있잖아. 원래 fx는 f4-x 이거면 내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보면 더 하고 싶죠? 4예요. 반띵하고 싶죠? 2예요. 대칭축이 x는 2다. 의 정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정보였어가지고 나도 낚였었던 거야. 이게 x는 이 대칭에 대한 말인데 이게 잘못됐었어. 이 정보가 아니라 이거 그냥 2차 함수였었어요. 이게 f가 아니라 x더라고. x4-x였어요. 그래서 이거 x는 이 대칭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수식을 이렇게 주는 거였습니다. 요거만 오타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와, 그 F 하나가 X가 아니었어가지고. 아니, 어쩐지 그 풀어봤는데 분명히 이게 3모 30번 문제였더라고. 쉬는 시간 동안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풀어줄게요. 자, 13번 봅시다. fx가 주기 4짜리고 그냥 이거 이렇게 생겼죠? 0과 4 사이에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근데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을 줬고 수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공비는 1 사이겠죠? 1 이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R은 굳이 유리수라고 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랑 유리수랑 뭔 상관이냐. 얘랑 얘는 조금 별개인데 유리수, 분수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거고 무리수랑 또 유리수가 컨셉이 다른 게 근데 사실 무리수라고 주는 경우는 잘 없거든. 무리수라고 줄 바에야 사실 실수라고 준단 말이야. 실수면 때려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유리수면 약간 좀 때려 맞춰야 될 수도 있다. 뭐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노가다에 대한 가능성이 살짝 있다. 약간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정보를 주는 거랑 비슷하게. 실수라는 표현을 굳이 안 했고 그리고 굳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필요해요. 노가다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fx가 x는 ak에서 극값을 가진대. 근데 여러분 이게 fx가 계속 그려지잖아. 이렇게. 극값을 가지는 곳이 봉우리에서도 가지지만 꼭지점에서 여기도 극값이죠. 그러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겠지. 극값을. x는 ak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그럼 ak가 될 수 있는 건 2, 4, 6, 8 등등등 뭐 이런 거겠지.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0부터 그 ak가 그러니까 저 등비수열의 항으로 될 수 있는 애가 20보다 작은 애 중에서는 3개 있대요. 자연수 k가 3개 있대.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유리수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잖아.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잖아요. 계속 2분의 1이 됐든 뭐 3분의 1이 됐든 곱하니까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죠.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2에서 4로 뭐 4에서 6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아니라 거꾸로 오는 수열이란 말이야. 작아지는 수열이란 말이지. 근데 20보단 작다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후보군을 다 써놓고 가. 어차피 다 짝수여서 극값 가지죠. 2, 4, 6, 8, 10, 12, 14, 16, 18. 일단 요게 후보야.
AK가 될 수 있는 이 중에 어떤 세 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 세 개가 뭔데요?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16이면 공비가 2분의 1이라면은 그 다음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되겠지. 이러면 안 되죠. 4개잖아. 3개라 했거든. 그럼 이제 16이 아니라 예를 들어 8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뭐 8, 4, 2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극한 계산 시켰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n 분의 a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2n 자, 근데 이게 이런 문제 풀 땐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an이 수렴한다 했잖아. 그러면 an은 알파겠죠? 수렴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an 플러스 1도 알파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의 식에서 볼 때는 an 플러스 1과 an은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an이 알파면 an 플러스 1이 알파인 건 맞는데 한 식에서 an과 an 플러스 1을 같이 다뤄야 되면 얘네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등비 수열이면 0으로 수렴해요. 그죠? 계속 곱하면 0으로 수렴하지. 왜냐면 뭐 공비가 2분의 1이 되면 얘가 2분의 1의 n승 뭐 이런 애일 건데. 근데 이게 2분의 1의 n승이 an이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잖아. 그죠? 그때는 얘네들을 따로 봐야 되거든. 같은 값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등비수열로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an 플러스 1은 a 곱하기 r의 n승이지. an은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승이죠. 분의 첫 항 a에다가 an 플러스 1승은 얘였잖아. a 제곱의 r의 n승이겠네 그럼. a 2n승은 a 곱하기 r의 2n 마이너스 1승이겠죠. 그럼 이게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잖아. 이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이거 0분의 0꼴입니다. 좀 특이하죠. 수열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잘 안 나오거든. 다 0으로 가는 애들이야.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분해서 우리 0분의 0꼴이면은 인수분해서 약분치잖아. 0이 되는 애를. 그러니까 R의 n승을 다 약분치라는 컨셉의 문제였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할 때 자, 요거 마이너스 1 이런 거 떼서 R분의 A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승도 떼서 R분의 A 근데 R의 n승, R의 n승, R의 n승하고 R의 2n승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더 작은 0이거든. 그래서 얘를 상대적으로 무시해야 됩니다. R의 n승끼리만 비교를 해야 돼. 왜냐면 R의 n승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면 R의 2n승은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엔 0으로 가긴 하지만 얘가 더 빨리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약간 최고차 컨셉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R의 n승의 개수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하고 a 플러스 r분의 a 이걸 정리하라는 거였고 그럼 a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약분하고 수렴값이 1 플러스 r분의 1분의 a 요거라서 분자분모에 r 곱하면
1 플러스 r분의 AR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5분의 81로 수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A랑 R 두 개에 대해서 정보 하나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죠?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야.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조건 유리수라고 줬잖아. 이거 신경 써서 풀라는 거고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부정방정식이라 하죠.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잖아. 그럼 원래는 못 풀어요. 근데 유리수라고 R을 줬으니까 얘가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고 유리수분의 1 더하기 유리수분의 A 곱하기 유리수에서 5분의 8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동시에 지금 0부터 20 사이에서 그 수열에 해당하는 항의 값 중에 어떤 세 개가 존재하고 이 애들이 후보고 실제로 이 문제가 이제 3모 30번 문제였었는데 3모 30번 문제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함수식만 달랐어. 여기가 2-x였어. 똑같아요. 주기가 2짜리.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그냥 때려 맞춰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어떤 세 개가 등비수열 AN에 소속된다 했고 그럼 유리수 중에서 네가 때려 맞출 수 있잖아. 아까처럼 만약에 8, 4, 2면은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부터 다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3, 5분의 1, 5분의 2 등등등 공비의 후보가 있죠. 이 중에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3개의 항이 존재하려면 뭐 4분의 1만 하더라도 16이면 4분의 1 곱하면 4고 4에다 4분의 1 곱하면 1이잖아.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부터는 안 돼요. 그냥 써본 것 뿐이야.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3분의 1이면은 18이면은 3분의 1 하면 6이 되고 6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유리수라는 정보 자체가 노가다를 좀 하게 하는 컨셉이었고 2분의 1도 가능하고 3분의 1도 가능하네. 3분의 2도 되나요? 3분의 2는 그러니까 애초에 3분의 1을 곱할 거면 3의 배수여야겠죠. 18. 18에다가 3분의 2 곱하면은 12. 그죠? 18을 네가 선택해서 3분의 2를 갈 거면 12. 거기다가 3분의 2 곱하면은 8이죠. 그 다음 안 되고. 그러니까 몇 개 후보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보여준 것 뿐이에요, 지금 잠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R이 2분의 1이면 여기다 2분의 1 넣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분의 2분의 1 A가 5분의 81이다. A가 5분의 243이야. 첫 항이 243이야. 5분의. 얘한테 2분의 1 주거나 곱해봤자 이런 애가 안 나오죠. 자연수가.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럼 그 다음에는 3분의 1 해야죠.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4 분의 3분의 1 A. 그럼 4분의 2가 5분의 81이니까 A가 5분의 81에다가 4 곱하니까 324잖아. 이게 324가 3의 배수네요. 근데 여기다가 3분의 1 막 곱하면
분자는 좀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5분의 1을 죽일 수가 없어. 그거 안 돼. 그럼요. 3분의 2. 근데 될까요? 되죠. 왜냐면 3분의 2에다가 1 더하면 3분의 5잖아. 드디어 5가 등장하네. 1 더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5 분의 3분의 2 첫 항. 5분의 2 A가 5분의 2 A가 5분의 81이잖아. 그럼 2A가 81이니까 A가 2분의 81이네. 근데 거기다가 3분의 1을 계속적으로 곱한다면 첫 항이 2분의 81이고 두 번째 항이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어떻게 돼? 27 나오네요. 근데 거기다가 또 3분의 2 곱하면은 그게 18이죠. 아까 생각했던 얘가 나오는 거야. 18, 12, 8. 세 번째 항이 18, 네 번째 항이 12, 다섯 번째 항이 8이 되는데 우리는 일곱 번째 항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9분의 3 곱해야겠죠? 일곱 번째 항은 9분의 32. 분자 분모 더해서 41. 4번이 답이죠. 근데 뭐 애초에 내신 대비 컨셉상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그냥 풀어라, 준비해라 해놓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날 태어나서 처음 보면 못 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산모 이제 3월 22일 날 보잖아. 24일인가? 그때 보니까 그때 이제 30번 딱 눈여겨보고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예단고 기출이거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아요. 학교들마다. 고3 그 당해 년도 모의고사 문제 내는 거지. 왼쪽에 12번은 그리고 이게 챕터 1 그 수열의 극한이 다음 주제가 마지막이라서 오늘 또 첫 주기도 하니까 좀 문제들이 어려워서 좀 같이 볼게요. 12번은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승은 x 곱하기 x의 n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승 분의 x의 n승 하고 x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n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승.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로 정의되는 함수네. 그때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t 얘랑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만나는 점의 개수 수투에서 많이 했던 거죠. 교점 개수 함수인데 gk 더하기 gk 좌극한 gk 우극한의 합이 7이 되는 상황을 찾으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좀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fx 조사에서 그리고 기울기 1짜리인 직선하고 요때랑 그 다음에 요 직전 직후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교점의 개수 합이 7개 되는 거 찾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해설에다가도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쵸? 왜냐면 이게
x가 1보다 크면 얘가 이제 발산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다 0으로 수렴한 애들이죠. 1보다 큰 애들이면 뭐 2, 3, 4, 5 이런 애들이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애들이니까 무한으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잖아. 얘네들의 최고체 개수비로 수렴하죠. x분의 1이잖아. 유리함수 그려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 15번은 조금 할만할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가 좀 고비였어. 12, 13번. 다음 20쪽. 극한의 도형에 의 활용. 이것도 한 문제 꼭 나오죠. 일단 대표적인 특징 같은 거는 이제 좀 기록하며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제발. 자, 1번에 원은 중심과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이 같다, 변 같다, 체크 후에 꼭지각에서 수선해봐.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루틴을 좀 정해서 그 대표적인 도형들은 하는 행동들 거기다가 좀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16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16번에 일단 좀 포인트는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과 반지름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각형 BAC라 했으니까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삼각형이 이제 나옴과 동시에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 내리는 거 이게 사실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그어져 있으면 아주 잘했고 그래서 여기 수직이 되죠. 얘랑 합동이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 똑같고 XX 각 똑같죠. 동그라미 X다 해서 90도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이어주시면 이것도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180도 XX 90도 90도 닮은 삼각형들이죠. 근데 이제 길이가 n 그리고 여기가 y좌표인데 n 더하기 3이야.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n 대 n 플러스 3인 비율로 가는 상태고 반지름이 n이잖아. 그럼 얘 대 얘도 n 대 n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그래서 DC의 길이 대 n이 n 대 n 플러스 3이다. 를 풀면 DC의 길이가 n 플러스 3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OBCD 사각형의 둘레 요거 얘가 n이고 요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 2배 하고 n 플러스 3분의 n제곱에 2배 하고 그 다음에 nn 더해서 2n 곱하기 삼각형 BAC의 넓이인데 이 BAC의 넓이는 얘랑 똑같잖아. n 곱하기 n 플러스 3의 반띵이죠. 어차피 3차 개수비 하는 거라서 n제곱 2분의 1 여기서도 n이 나오는 건데 얘가 n이지만 요거도 n이죠. 그래서 2 더하기 2 4 4하고 곱하기 2분의 1 2죠. 분자는 2n 세제곱이었다. 답이 2죠. 근데 이게 도형을 풀다 보면은 이 도형에다가 어쨌든 내가 상황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그럼 어디를 향해 가냐? 무한대 콤마 무한대로 가죠. 그렇긴 한데
얘가 원점하고 이제 기울기를 한번 잡아보면은 2n분의 n 플러스 3이지.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무한대로 주면은. 그래서 원점하고 A하고 있는 기울기는 뭐 2분의 1로 향하는, 그러니까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여기 이제 위로 저 A점이 존재하지. 그러면서 이제 원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줘서 얘네가 이제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까 이 도형이 결국엔 무한으로 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냐를 이제 상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야매도 약간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요 보조선 보는 게 좀 중요했고, 아까 말한 그런 극한의 상황 얘기할 때 이게 이 B에서 요만큼이 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n 플러스 3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나 똑같죠. 그래서 요 점이 요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극한의 상황에서. 왜냐면 n이나 n 플러스 3이나, 그렇죠? 너가 1000조 있는데 1000조에 3원 더 있는 거나 1000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A의 포지션이 중심을 기준으로 어디에 이제 있어질 거냐면 극한의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A가 극한의 상황에는 위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접선 싹 줘서 D를 위치시키는데 접선을 싹 주면은 Y축이, 아이고야, Y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D점, 여기에 C점, 여기 원점, B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지름이 n이라며,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가 4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고차 개수비 했을 때 4n 나왔었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여기가 뭐 대치동 어둠의 스킬 하면서 이제 근사서부터 여러 가지 잡기술들이 있는데 수능에는 안 내요. 이런 도형 활용 문제는. 그 잡기술 쓰면 또 변태같이 이렇게 푸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숙제로는 그 워크북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워크북 이름은 빌드인데 얘가 이제 수업 교재 빌드업이고 그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릴 거니까 오늘 숙제는 23까지만 복습 겸 문제 푸시고 내가 또 다 풀어줄 순 없으니까 혹시 오류나 오타 이런 거 이제 제보해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